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워본 용도지구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 파트인 용도구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가로 안에 뭐뭐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괄호 안의 내용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니은의 내용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삼총사가 나오죠.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냐면 구, 역, 구역 이렇게 암기하라고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형님이 지역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지구, 구역이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되는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다른 내용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기역은 뭐뭇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지역이 들어가고요. 기역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경치방 보기에 복득판 고 이렇게 9개의 용도지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짝짓기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106번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보호,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뉘죠. 맞고요. 방제지구는 방자시,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나뉘는데 특정 개발 방제지구는 없죠. 그냥 방자시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경자특시라고 그랬죠. 경자특시.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주거경관지구라는 내용은 없었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취자집이었어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취자집, 농어촌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찾는 문제.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환경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고요. 특화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수변이라고 그랬죠. 수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 맞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상관 복특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맞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교통기능, 물류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그 다음에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은 맞고요. 그러나 이 교통기능이나 혹은 또 뭐 상업기능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틀린 거고 주거기능, 유통, 물류기능 또 이 공업기능 이런 기능 중에서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또 나왔죠.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또 공업기능이었죠.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전체에서 이 상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상업지구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성도가 높은 성숙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로 상업지역을 정해서 재차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상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지역,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 녹관, 농자였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디에도 이 주거지역은 없었습니다. 이 주거지역이 틀린 말이고요. 자, 110번 한번 읽어보시고 1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등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이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맞죠?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이었습니다.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는 없고요. 113번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자,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은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맞죠? 이 복합개발진흥지구와 복합용도지구를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 최고 한도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였지 최저 한도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등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이 설명의 내용에 해당되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지구에 신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행위 제한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재해 발생이 반복 우려되면은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죠.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방제지구 지정 시에는 재해 재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하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토실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쭉 된 걸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걸 보면은 방송통신시설도 있고요. 발전시설,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121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이런 거 제2종 근린시설 지을 수 있죠.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덜남주점, 안마실소 같은 것들은 안 되고요. 축산업용 창고 이런 거 가능합니다. 창고, 축산업용. 그 다음에 교정,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다 되죠. 방송국 되고요.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이렇게 암기했죠. 복합용도지구는 일주일에 1일 공부하는 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 일주 1공
계획, 그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일반 공업지역, 나머지는 없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1주 110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통상업지역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구역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관동 위험물 공장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마관동 위험물 공장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례시설은 공장 할 때 장에 해당되고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적용되지 않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의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방제지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도 지역 살펴봤고요. 용도 지구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 제일 막내 동생인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용도 구역은 앞에 있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촉진,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전에는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용도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도시 수도 복합적이고 입체적이야 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3개가 이제 다시 추가된 거예요. 신설된 겁니다. 자, 그럼 개발 제한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벨트. 자,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왜 지정할까요? 도시가 무질서한 확산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이렇게 이 3가지 원인 때문에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개발 제한구역을 정하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로 무엇을 하냐면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요. 그리고 이러한 관련 세부 규정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특법이라고 부르죠. 그것에 의해서 정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해요. 여기 도시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시도지사 또 대도시시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보면은 도시의 자연 및 경관을 보호하고 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고요. 그 특징을 보면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그런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정합니다. 즉 도시 지역 내 산지예요. 농지의 개발이 아니라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이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도시 지역 내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그것을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중간지대에 위치해서 도시로의 확산을 막고 농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얼핏 들으면 그린벨트와 약간 좀 흡사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린벨트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지역이 꽉 묶여 버립니다. 거의 자연환경을 아주 오랜 동안 보존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상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렇게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최소 5년 이상 20년 이내에 개발을 유보한다.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개발을 유보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런 단계적으로 도시의 질서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지정 목적을 보면 시도지사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시간에 어떤 그런 제한을 두는데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이 범위 내에서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합니다. 짧게도 아니고 20년 이상 아주 장기 기간도 아닌 그 범위 내에서 5년을 해도 되고요. 10년을 해도 되고 15년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이제 유보한다. 뭔가를 잠시 보류한다라는 거죠. 유보한다는 표현은 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이 기간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가와 유보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은 흠잡을 데 없죠. 맞죠? 시가와 유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와 유보 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정한다라고 하면은 1년도, 2년도, 3년도, 20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5년 이상이니까요. 3년도 안 되고요. 그러나 15년은 되고 30년 안 되고요. 이런 정확한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2명이 나왔죠.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런 내용은 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역시 시가와 유보 기간의 어떤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면, 즉 시가와 유보 기간 이것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는 무조건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시가와 유보 기간, 즉 5년에서 20년 이내에 어떤 기간이 정해지면 그 끝난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가와 유보 기간의 종료고실 이런 거 아닙니다.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고시하여야 하다. 그리고 이제 행위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개발 행위가 금지돼요.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로 가능하다,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런 건 틀린 말이고요. 다만 허가를 받으면은 예외적으로 밑에 있는 그러한 항목의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개발 행위들이 있는데,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그런 것들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때 주민 요청 없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것만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개발 행위
건축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보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뭐 농업, 임업 이런 거 다 합니다. 어업도 하고요. 필수적으로 그러한 원래 하고 있는 그런 생계가 달린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뭐 일을 크게 벌리진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들은 지속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신고가 아니라요.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래서 이 농업, 임업, 어업, 건축물 중 이런 거 뭐 축사, 퇴비사, 잠실, 이 잠실은 송파구에 있는 잠실이 아니고요. 누에, 요즘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누에꼬치를 생산하고 하는 것들을 잠실이라고 하죠. 창고, 단순 생산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10평 이내로 뭔가 건축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 기존 이런 건축물이 33제곱미터 이미 10평이라고 그러면은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정도 알고 계시고 또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이런 것들까지 허락해준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길 때는 3-3 벌금에 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전문가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로 추가된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고요. 도시혁신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인 말합니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이 세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곳에 지정을 한다. 여기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에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라는 것,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이제 도시군 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는데 다만 여기 건축선에 관한 내용들은 없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이 도시혁신구역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시료, 도시군 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도시혁신계획을 따로 정하고요. 도시혁신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은 이 도시혁신계획으로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 조성 기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부설 주차장의 설치, 학교 용지 등의 조성 개발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이런 것들이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기 코드에 따라 이런 식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미, 주부, 복대차고, 도미한 주부, 복대차고 공부하는 학도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암기 코드가 등장할 때마다 그냥 암기 코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도시혁신구역, 미술작품의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복대, 대지 조성 기준, 공개 공지 확보, 부설 주차장, 학교 용지, 도시공원 이렇게 같이 할 때마다 암기해서 나오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도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용도구역은 말 그대로 어떤 복합적인 용도를 위해서, 즉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인데, 이런 복합용도 계획을 통해서 이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건너갔다 오면은 21페이지였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여기에 이제 이 방금 살펴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같이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이제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리반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리만드를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설된 그 내용이어서 시험에 그렇게 심도 깊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스킵할 것은 스킵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역시 복합용도구역도 이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구역으로 정하고요. 이렇게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즉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주변 지역 정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어떤 혜택을 더 주는데, 해당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2배까지 혜택을 주고요. 그 밖에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약간 좀 별개의 내용인데, 시험에는 다른 파트, 그러니까 건축법 같은 데서 응용되어서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용도 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그러니까 한쪽은 뭐 주거 지역, 한쪽은 상업 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이 2개로 나뉘거나 또는 뭐 용도 지구가 나뉠 수도 있어요.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용도 구역이 또 나뉠 수도 있죠. 한쪽은 뭐 개발 제한 구역이고 한쪽은 시가와 조정 구역이고, 그런 식으로 이 2개의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으로 걸쳐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 이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먼저 이 토지의 규모가 작은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660, 200평 정도, 이런 크기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 지역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토지가 또 요만큼이 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명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분의 한쪽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건폐율, 다른 쪽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중평균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도 똑같은 형식으로, 용적률은 용연되었죠.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였고요. 아까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였는데, 이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전체 면적 분의 한쪽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용적률, 다른 쪽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용적률 산정 시에 무슨 뭐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등 제외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때 이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법, 건폐율을 계산하는 법, 그런 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건축물의 경우, 이게 이제 이 내용에 속하는 건데, 건축 제한은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중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대지가 있는데 이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여기 이 땅에 건축을 할 때는 이 건축 제한 규정은 이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이 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이 이 건축물에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고도지구의 건축물이 걸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여기서 일부가 이렇게 이제 고도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또 방화지구가 걸치는 경우에는 역시 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방화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근데 이 방화지구에 이곳에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어요.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방화지구로 구축된 이외의 지역, 요 나머지 지역은 이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이 걸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녹지 지역이 걸쳐져 있어요. 녹지 지역이.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 즉 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각각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 녹지 지역이 이런 경우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녹지 지역 무시하고 전체 그냥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된다.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이 위의 내용에 따른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은 내용 문제없이 소화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